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밝힌 통일부의 그 전 본부장이죠. 고위 간부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순방 당시에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목걸이를 착용하면서 저거 재산신고 목록에도 없는데 저거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건네졌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건진법사 전 씨는 전달하지 않았다. 목걸이 잃어버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떠한 연관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잃어버렸다라고 부인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아니면 얼마나 이러한 물건을 많이 받았길래 6천만 원 정도의 목걸이가 잃어버렸는데도 신고도 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그 정도의 배포가 있다라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든지 감춰지지가 않아요. 건진이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관계를 끊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봤던 영상이 있잖아요. 네. 선거 사무실 뭐 네트워크인가? 거기 가가지고 막 윤석열 당시 후보의 어깨에 손 대고 툭툭 치고 손 잡아 끌면서 다 소개시켜주고 다니고 또 최은순 씨랑 상당히 오랫동안 통화하고 이거는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밝혀지면은 건진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단히 많은 의혹을 받고 또 조사를 받고 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감춰집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진이 또 자백도 하고 다른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가족들과 연관관계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어떠한 청탁을 했고 어떻게 그 청탁이 이루어졌고 인사에 개입된 부분 다 밝혀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건진이 자세하게 얘기를 않고 있잖아요. 돈을 받은 건 기도비다라고 하고 있고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는데 건진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더 밝혀지면 무너지면서 좀 더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 자 6천만 원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다가 이거 어디 갔습니까? 윤 본부장은 줬다고 하는데 아 제가 가지고 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이쿠 아깝겠군요. 이러고 말 겁니까? 상식적으로는 김건희 씨한테 갔다고 추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크로비스타든 이전의 관저든 압수수색을 해서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6천만 원짜리 목걸이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어디 본인만 아는데 숨겨놓거나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만 맡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줬다가 이 사람이 그런 적 없는데 아깝잖아요. 보통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저런 내용을 안 지 검찰이 꽤 됐는데 그 이후에 움직임이 없다. 지금 벌써 저렇게 나오는데 저 같으면 숨겨놨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그렇죠. 만약에 네. 받았다면. 그렇죠. 네. 만약에 너무 받았다면 어디론가 누군가에게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물론 여사에게 김건희 씨에게 건네갖고 그게 가능성이 가장 크고 작은 가능성은 전문용어로 건진이 슈킹했을 수도 있어요. 네, 슈킹했을 가능성도 티 안 나니까 모른 척해라 라면서 슈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어쨌든 잃어버렸다라는 말로만 믿거나 그러지 말고 관련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쪽의 얘기도 나올 거고 이제 국민의힘의 중진 실세 의원들과의 어떤 연루, 유착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 지금 심은정님은 통일교 기도발이 건진보다 못하다는 거를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고위 간부가 기도비 그러네요. 명목으로 돈을 막 현금다발 사진을 그것도 그러네요. 보여줬으니까 그러네. 법사에게 기도비를 통일교 간부가 부탁한다? 이건 기도발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맞네요. 저 목걸이는 이제 여사가 빌려서 찼다고 앞서 나온 사진 네. 나온 목걸이를 빌려서 찼다고 나오니까 당시 이제 라토 방문 때였죠. 네네. 그러니까 빌리지 말고 이거 쓰세요. 뭐 이런 목적으로 줬다는 건데 통일교에서 근데 밝혀내야죠 저것도. 예. 어느 선후 관계가 이런 맥락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인 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검찰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소환하는 등 2022년 지방선거로 수사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가 최근에 변호사 선임하고 지난 월요일에 이제 검찰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고 알려졌어요. 검찰이 조사 최대한 빨리 하자 입장을 그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김건희 전 여사 그래야 되나?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가장 약한 고리일 것 같아요. 약한 고리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증하기 쉽다 뭐 이런 거보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의혹 중에서 가장 좀 수준이 낮은 입증하기가 좋은 그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육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당사자들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검찰로서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물꼬를 좀 트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특검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안들이 밝혀지고 국민 앞에 또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당시 여당 지도부에 있던 분들에게도 들었었는데 아니다. 김태우는 이미 유죄를 받았던 사람을 사면을 해주고 원래 있던 자리에 공천을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 공천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들은 거는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들은 거는 당시 윤 대통령이 김태우에 대한 보훈 욕구가 강하다. 지든 떨어지든 김태우가 어쨌든 그 전 정부에서 뭔가를 얘기하면서 외압 같은 것들을 제기하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보훈 욕구가 강하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공천을 줬다니까 공천 개입이죠. 관련 내용은 사실은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들어가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도 그냥 김건희 씨가 직접 연관된 22년 때에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 그리고 명태균 씨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데 24년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서 쫓겨나고 다른 쪽 공천도 못 받고 할 때 창원 의창에 간 거는 김상민을 밀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맞나 봐요. 명태균 씨에 관련 녹취에 명태균 씨도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몇 번 했었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친윤 관계자들 들을 때도 이른바 작년 말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실에서 좀 우려했던 거는 당시 여사가 이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적극 밀려고 한 녹취들이 좀 많다고 한다. 그런 데 부담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충분히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뭐 의견 제시가 아니라 명태균 씨와 여러 번 통화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이건 완전히 공천 개입이고 개입보다도 사실은 공천을 결정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되면 이제 관련돼서 선임계도 제출하고 김건희 씨가 이제 소환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물꼬가 트이면 건진내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등 다른 쪽으로도 이제 막 수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의혹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의혹이 너무 많고 고구마 줄기 엮듯이 계속 나올 텐데 지금 보면 어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전현직 실질 사주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김건희 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많은 조사를 했지만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러 수사를 좀 더디하고 좀 느슨하게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역할은요. 금융검찰이거든요. 이복현이라는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을 한 것은 제대로 검사와 감사를 잘해라. 네가 노하우가 있지 않냐 그런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계는 물론 있어요. 검찰처럼 뭐 압수수색 할 수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그냥 증거들을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이걸 제대로 이렇게 시간 끌면서 조사를 늦게 하고 지연하고 늦게 이제 검찰로 넘기는 것이 이거는 좀 봐주려고 했던 의도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와 결정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겨도 진작 넘겼어야 돼요. 너무 질질 끌었어요. 자기들이 갖고.
물론 계좌 관련된 내용에서 뭐 김건희 씨의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은 뭐 금감원이 계좌 추적을 해봤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 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의 지인 측근들의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어떤 정치권이나 권력층에서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삼부통원 관계자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 것 해주고 그냥 이득 안 쳐주고 자 내가 오늘 한 좀 이번에 뭐 하나 해줬어. 이럴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그 연결고리가 뭔지를 밝히는 건 이제 검찰에서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만약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고 직접적인 주가 조작을 통한 이득은 안 봤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문제는 신뢰예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종호 씨나 김건희 씨에 대한 거는 혐의점은 계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금감원이 잘했으니 그게 맞겠지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미 지난해 7월에 증권거래소에서 삼부통원 주가 거래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금감원이 이렇게까지 밀어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정부기관에서 뭘 해도 더군다나 부장검사 출신인 그리고 윤석열 사단의 막내급이라고 불렸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과연 이걸 제대로 했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금융감독이 이런 수준이라면요. 주가 조작 사건 아무것도 금감원에서 적발 못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이 무능력함을 본인 스스로 자인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와중에 이제 대법원이 오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송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징역 1년 선고했죠. 근데 2심에서는 고발장 등을 김 전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한 거예요. 이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박 실장님? 저는 여러 판결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죠. 아마 그랬을 거야라고 의심이 가고 그게 심정적으로는 맞을 텐데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에서는 그래요. 특히 그러니까 형사법에서는 대전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때 의심이란 건 혹시 이자가 범죄인이 아닌 것 아냐? 라는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도 2심에서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 손준성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보낸 것 같아. 근데 꼭 그렇냐? 그건 아닐 것 같아.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해서 배제를 못한 거죠. 조금은 의심이 있어. 이제 그런 부분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형사상에서 이랬을 때 이게 과연 그러면 다 정이냐? 완벽하게 벗었냐? 그렇게 볼 수는 전 없다고 봐요. 물론 심정적이고 그걸로 뭐 당신은 유죄하라고 지목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의혹을 다 못 밝혔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 사람이 결백하다? 이거는 전 좀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위법 증거 수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참 범죄를 저지르고도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쓰는데 관여했다라는 것은 또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낸 것을 확증을 못하고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했으니까 이것은 무죄야? 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 똑똑하고 머리 좋은 김웅 전 의원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계속 고개를 도리도리 젓느냐. 그냥 모른다고 하면 다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참 설계도를 잘 그렸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면 저는 그렇게 인식해요. 저 같은 경우는 손준성 검사장은 무죄야. 결백했어가 아니라 유죄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찾지는 못했어.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럼 검사 동료라서 좀 느슨하게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넘겼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모르죠. 모르니까. 네. 예. 사실 2심 재판부가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자를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그렇죠. 시사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정말 나중에 다시 그 밝히자. 많은 의혹들 중에 뭐가 하나 있지 또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김웅하고 그 조성은 씨가 네. 막 주고받은 막 육성도 나왔잖아요. 그래요. 이거 다 살펴보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준다? 참 그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오늘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이 기소했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사건 당시 사위였던 소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했어요. 검찰 논리를 보면 사위가 취업한 뒤에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이거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발탁된 다음에 사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월급을 받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사위나 부부에게 그 딸에게 보냈던 생활비를 지원을 안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소기업진흥원장 자리 주고 취직시켜주고 생활비 끊었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줄 생활비를 안 줬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 뇌물이야.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어쨌든 좀 의심은 전 되어 보여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러한 의심이 있고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있으면은 기소해서 법의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 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의 진나라 때 법과보다도 더 엄격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의심은 들어요. 그러니까 의심 드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사이가 당시 이것저것 좀 문제도 있고 놀고 있으니 정권 핵심부에 잘 보이고자 한 이상직 전 의원의 일단 작업이겠죠. 그러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이상직 전 의원이 알 수도 있겠지만 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측근에 누군가가 부탁했을 가능성도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낙하산처럼 어떤 권력자의 지인들이 이렇게 취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종.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 이걸 다 뇌물로 보는 게 맞느냐. 이 정도가 되려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발 우리 사위 일자리를 좀 찾아줘라고 부탁한 직접적인 정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어떤 이거는 그러면은 생활비를 끊었으니까 경제적 도움을 주던 사람이 본인이 얘기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어딘가에 취업시키고 그런 생활비를 지원을 안 해도 되니 경제적 이득을 봤다. 여기까지 논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현재 뭐 검찰의 얘기 중에서 나오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해서 기소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심은 듭니다. 전현직 대통령이라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위반했을 거라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으면 좀 기소하고 법적 처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소환 조사든 서면 조사든 이렇게 좀 하자고 하면 했어야 하는데 그걸 또 응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또 특권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이 SN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서 변호인들과 함께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기록 열람 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이었대요. 전주지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 기소를 한 거다.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기소를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진 거기 때문에 서면 조사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전주지검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좀 보고 나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제 서면 조사 요구서를 보냈는지 그 날짜를 확인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뭐 1년 전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기소하니까 그런 얘기 한다라고 검찰로서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검찰의 의도가 좀 있죠. 그러니까 면을 깎아내리려는 그리고 대선 전국에서 일단 뭐 밝혀지진 않지만 그렇게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의 소환이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애초에 뭐 이사 가는 걸 지원했다? 그거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모 의원이 당시에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우리 사이를 잘 챙겨주네 고맙군 이런 심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한다라는 거는 정황 없이 뭐 지시하거나 요청하거나 그런 게 나오지 않은 상. 근데 어차피 그 다혜 씨가 경호 대상이잖아요. 네. 옮겨가면은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또 경호처에서 관련 업무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원이라고 했고 또 취업해서 받은 월급을 타이 이스타젯이면 타이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하는 일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그걸 다 뇌물로 본다?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다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법이 정말 엄격한 나라야 어쩔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살긴 힘들죠. 저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앞서 6천만 원 목걸이. 이쪽은 너무 법이 느슨한 나라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상식과 너무 법이 고무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거듭 같아요. 말씀드리지만 전현직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저는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공직자, 권력자들에게는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들이대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력을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를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그런 당연하죠.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맞습니다. 여길 것 같은데 앞으로 네.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김건희, 같아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혹 나오는 거 다 조사하고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탁했다. 그런 정황이 있다. 이 이상직 전 의원 당신이 그 이스타 항공 큰 회사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놀고 있어. 내가 이 사리 생활비 준이라고 좀 버겁네. 취직자를 좀 알아봐줘. 이런 정황이 나오면 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측근들이 뭐 요청을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황을 좀 더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소환하겠다 조율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계속 미뤄와서 맞아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잘못됐죠. 서면 조사 답변지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 조사 없이 기소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당연하죠. 상황이니까 당연하죠.